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박소정입니다. 사람의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환자의 치료를 돕는 재활 로봇은 국내 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로봇 기술인데요. 오늘은 보행 재활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보행 재활 로봇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하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하라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인터뷰 전에 보행 재활 로봇 영상에 대해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행 재활 로봇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행 재활 로봇은 말 그대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행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재활 치료 도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행 재활 로봇이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보행 재활 로봇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재활 로봇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자군들이 뇌졸중 환자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뇌손상 환자들, 척수 손상, 그리고 뇌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자뿐만 아니라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든지 파킨슨병 환자들, 그리고 근육병 환자들과 같이 신경계 질환, 근육 질환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재활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 최초로 발판 기반형과 외골격형, 또 최근에는 착용형까지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보행 재활 로봇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행 재활 로봇 치료가 환자들에게 보행 기능의 향상과 보행 능력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도구이고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에서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보급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재활 로봇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2015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세 차례 저희가 신청을 했고 로봇 활용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세 가지 보행 재활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봇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쓰임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일단 보행 훈련을 시키는 재활 로봇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발판 기반형 같은 경우는 말단을 지지를 해서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유도하는 그런 보행 재활 로봇이 되겠고, 외골격형 로봇은 우리 다리의 각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각각 지지를 해서 조금 더 보행이 힘든 환자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행 재활 로봇이 되겠고요.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은 외골격형이라든지 발판 기반형이 고정된 상태에서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행 재활 로봇인 반면, 착용형은 환자가 수트처럼 입고 직접 보행 훈련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런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행 재활 로봇을 통해서 보행뿐만 아니라 또 어떤 훈련이 좀 가능할까요? 가장 큰 사용 목적은 보행 기능의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걷기 모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드 조절을 통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모드라든지 정말 아직은 그래도 좀 걷는 게 힘들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좀 서는 훈련부터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모드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 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 재활 로봇으로 재활 훈련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는 안장이라든지 하니스와 같은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 훈련을 할 때 환자들에게는 일단 낙상의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일정한 강도로 로봇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강도로 일정 시간 동안 환자들에게 적절한 양의 치료 강도를 제공을 하면서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들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 강도를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치료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들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층 더 스마트해진 보행 재활 로봇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행재활 로봇이 임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행 기능의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어떤 논문과 네. 같은 그런 근거 외에는 다른 척수 손상이라든지 뇌성마비, 다른 질환 환자들에게는 그 근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양한 질환군에게 이 보행재활 로봇 치료를 적용을 하고 그 보행재활 로봇 치료의 임상적 그 유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환자들의 어떤 질환군이라든지 기능 수준별에 따라서 어떤 보행재활 로봇을 적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를 통해서 보행재활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행재활 로봇이 그 보행이 어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보행 기능의 개선을 도모해 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임에는 맞지만 이게 절대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들의 어떤 기능 상태라든지 컨디션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행재활 로봇 치료에 앞서서 의료진과 치료사와의 어떤 상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아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행이 불편한 환자들의 일상 복귀에 앞장서는 보행 재활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